예, 여러분, 이제 우리 살수 여성법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원판법. 제가 대구에서 유일하게 본 우리나라에서의 회전 원판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판이 회전해요. 원판이 회전해요. 다시 한번 더. 원판이 회전해요. 그림부터 먼저 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여러 개의 디스크 회전 원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물이 여기까지 반 정도 딱 차 있어요. 얘가 천천히 돌아가. 얘가 천천히 돌아가요. 얘가 천천히 돌아가. 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요. 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서 2차 침전조까지 들어와요. 자, 여기에 회전 원판에 미생물들이 살아요. 회전 원판에 고착성, 부착성 미생물들이 회전 원판에 다 끼어 있어서 물이 이쪽에 돌아. 그래서 얘가 왜 도냐? 물속에 들어가면은 현기성 미생물이 살고, 물 밖으로 나와서 공기와 접촉할 때는 호기성 미생물이 살고, 다시 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물 안에 들어가야지 물과 접촉하면서 부착성 미생물들이 물속에 있는 유기물질들 아니면은 그 질소 화합물들을 분해해요. 얘가 회전한다라는 거죠. 회전. 그래서 회전 원판법이에요. 그래서 그림 보면 이렇게 생겼어. 자, 물이 한 반쯤 차 있죠. 축이 있죠. 물이 이렇게 돌아 얘가. 이렇게 들어. 산소와 접촉하고 나왔을 때 다시 탄소가 다시 CO2로 바뀌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여기 디스크에 생물막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살수 여상법은 여상에 붙어있던 미생물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얘는 원판이 돌아. 빙빙 돌면서 물하고 접촉하면서 이 부착성 원판에 붙어있는 부착성 미생물이 들어오는 오수의 유기물들을 분해하는 거예요. 자, 원리는 여기까지. 대충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 회전 원판법은 살수 여상법과 다르게 고체의 생물막을 부착시켜서 그 생물 활성을 이용하여 하수를 정화한다라는 거죠. 살수 여상법은 여자에 있는 미생물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대신에 붙어있는 이 고착성 미생물을 회전 원판법은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물하고 접촉했다가 다시 공기 중에 나왔다가 물하고 접촉했다가 공기 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호기장치, 공기를 주입하는 산소 주입 장치가 없어요. 자, 살수 여상법은 공기가 들어가잖아. 근데 회전 원판법은 얘가 돌면서 공기와 접촉했다가 다시 밑으로 들어가고 공기와 접촉했다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공기를 주입하는 장치가 없어요. 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아직 있는 곳은 난 보진 못했는데 이렇게 공기와 접촉하고 밑으로 집어넣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특성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이 회전 원판법에 원판과 접촉했는 데는 현기성 미생물이 크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는 호기성 미생물이 크게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래서 구조는 우리가 다 공부를 했고 이점이 있겠죠? 공기 공급하고 슬러지 반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스템이 동력비가 싸고 운전관리가 용이하다. 그 다음에 저농도 폐수 처리에 적합하다. 그 다음에 유입 부하 변동에 무지하게 강하다. 그 다음에 붙어 있으니까 이내 슬러지 발생량이 적고 소화가 충분히 행해지고 질소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회전 원판 여상법. 자, 이렇게 생겼죠. 이거 설명했죠. 자, 그러니까 산소가 여기 물 밖에 나왔을 때 산소가 들어가고 유기물이 분해돼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회전 원판의 재질미 형상. 그럼 원판은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만드냐? 이걸 얘기하는데 회전 원판의 재질에는 일반적으로 가볍고 부식성이 강한 합성 소재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자, 회전 원판의 평탄은 원형 또는 다각형, 육각형, 팔각형, 정십이각형 이런 것들로 만들고
원판의 표면은 평면, 파형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미생물이 부착하기 쉽게 우리 돌기형이 들어가 있는 걸 봤어요. 자, 회전 원판의 직경은 3.0에서 4.0m. 되게 크죠? 내가 키가 178인데 이렇게 손대서 우리 한 층을 보통 보면 한 층을 우리 한 3m라고 잡죠. 자, 지름을 크게 할수록 단위 축 길이당 회전 원판의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조립, 운반, 설치, 조의 크기 등 때문에 한계가 있다. 자, 이제 그 설계 지표로서 BOD 면적 부하와 체류 시간. BOD 면적 부하는 유량 부하 및 체류 시간과 함께 회전 원판의 처리성에 관계되는 변수가 되는데 BOD 면적 부하는 회전 원판 단위 면적당 1 BOD 양으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LA는 자, 원판 하나당의 면적 부하는 로딩 레이슬. 자, 여기 보시면 유효 원판 면적인데 이때는 유효 원판 면적은 하나의 면적 곱하기 개수를 곱해서 분모에 두고 계획 하수량을 분자에 두고 조유입의 평균 BOD 농도를 준대. 이때 BOD는 BOD 타입을 써요. 그러니까 회전 원판의 소유 면적은 유량 부하를 기초로 얘를 기초로 소화를 해내야 되며 진주시에서 하수 처리량이 얼마나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평균 농도는 얼마가 된다 그러면 대충 설계를 할 수 있겠죠. 자, 유량 부하는 회전 원판 단위 면적당 1 공급되는 하수량으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량 부하라 그래서 A 나누기 QS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하는데, 자,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요 값을 그대로 앞에 있는 식에다가 요 값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요 값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체류 시간은 내가 뭐라고 했어요? 볼륨이에요, 볼륨. V 나누기 Q 조의 부피 용적. 자, 그러면은 이게 값이 이렇게 나온다. 체류 시간이 이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소독 설비. 이제 여러분 생물학적인 처리가 1차 침전지, 생물학적인 처리, 2차 첨지가 끝나고 이제 방류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하수를 2차 침전지에서 딱 빼냈을 때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미생물에 대한 안전성을 제거하지 못했어. 그래서 소독을 해요. 소독. 자, 일반적으로 하수 내에는 인체 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그 박테리아죠. 바이러스 등 각종 세균들과 병원들이 대단히 많이 존재하는데 소독을 하여서 살균 또는 일정 기준 이하로 방류를 해야 된다. 소독이라 하면 병원균의 숫자를 질병을 유발하지 못할 정도로 그 밀도를 감소시키는 걸 의미해도 완전 사멸이 아니고 병원균의 숫자를 질병을 유발하지 못할 정도로 그 밀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우리 소독이라고 해요. 그죠? 독성을 청소한다는 거예요. 자, 소독하는 방법에는 물리적인 방법, 그 다음에 화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생물학적인 방법은 없어요. 끓여도 되고 UV, 울트라바이올렛, 우리 자외선 살균을 해도 되고 감마선 조사하고 엑스선 조사해도 되고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염소가 겉에 그 염소 아니고 클로라인을 집어넣는다. 클로라인을 많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소독제의 조건에 보면 물에 잘 녹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독력이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잔류독성이 거의 없어야 되고 경제적이어야 되고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야 되고 주입 조달 및 취급이 간단해야 돼요.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염소 소독이에요. 클로라인 소독. 염소는 수중생물뿐만 아니라 인체에 대해서도 강한 독성을 보인다. 그래서 옛날에 나치군들이 그 유태인들 죽일 때 염소가스 썼어요. 염소가스는 밑에서 차올라와요. 이렇게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더욱이 상압 상태에서 가스 상태이므로 일단 누출되면 회수가 어렵고 사람하고 가축의 생명에 관련해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안 나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바로 그 다음 반응이야. 요거예요.
염소를 하수에 주입을 하면은 수중의 암모니아와 반응해서 잘 보세요. 염소를 물에 집어넣으면 HOCl하고 HCl 생겨요. 염산이죠. 자, HOCl이죠. HOCl과 HCl이 분해할 때 ClO-를 유리산류염수, HOCl하고 ClO-, OCl-라고 하기도 하고 ClO-를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고 HOCl하고 ClO-를 유리잔류염소라고 해서 소독성을 가져요. 그리고 또 하나, 얘가 HOCl하고 암모니아하고 반응하면은 모노클로라민, 뭐냐면 CL이 하나 붙어 있어. 그래서 모노라 그래. CL이 두 개 붙어 있어. 디클로라민이라 그래. CL이 세 개 붙어 있어. 이거 트리클로라민이라고 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잘 봐요. 내가 동그라미 치는데 동그라미 쳐요. HOCl 동그라미, OCl 마이너스 동그라미, ClO 마이너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모노클로라민 동그라미, 그 다음에 디클로라민 동그라미. 지금 동그라미 친 거는 다 소독력을 가져요. 대신에 트리클로라민은 소독력을 갖지 않아. 다시 한번, 트리클로라민은 소독력을 갖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결합자전소는 살균력과 산화력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자, 미생물을 죽이거나 하면은 살균력, 유기물 자체를 CO2와 H2로 분해하는 것을 산화력이라고 해요. 얘는 생명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살균, 죽인다 이거지. 산화력은 유기물을 분해할 때 쓰는 걸 산화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아까 동그라미 친 것들은 전부 다 살균력과 산화력을 가져요. 단, 트리클로라민은 산화력을 갖지 않는다. 예, 아시겠죠? 트리클로라민은 산화력을 갖지 않아요. 그죠? 자, 수중에 유리성 질소와 암모니아가 존재하면 염소의 첨가와 동시에 결합잔류염소가 존재하는데, 결합잔류염소인데 얘는 산화력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나 염소를 가하면 결합잔류염소는 트리클로라민까지 산화되어서 잔류염소는 감소를 한다. 암모니아가 전부 산화될 때까지 염소를 첨가하면 그 이상의 염소는 유리잔류염소로 돼서, 그래서 암모니아가 다 제거됐어. 그러면 남는 건 뭐냐 하면 HOCl과 ClO-만 남아. 이걸 뭐라 그런다고? 유리잔류염소. 다음 중 유리잔류염소는 세모 HOCl, OCl-를 유리잔류염소라고 한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내가 컵 안 가져왔다. 내가 어떤 컵에다가 계속 염소를 주입을 해. 근데 증류수야. 아무런 불순물이 없는 증류수는 그냥 염소 농도가 쭉 증가를 해요. 그죠? 대신에 집어넣었을 때 보면 올라가다가 쭉 줄어드는 놈이 있어. 이 줄어들 때 이때 뭐냐 하면, 이때 암모니아와 반응이 일어나서 유리잔류염소가 잔류성이 줄어들어. 그러다가 쭉 증가돼. 왜냐면 반응이 다 끝나면 이때 그래서 클로라민들이 산화되는 거예요. 이때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 하면 이러한 밑에 있는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입량에 비례한 잔류염소가 증가하는 게 다 증가를 하지. 근데 요 파트, 암모니아가 있는 경우에 염소가 결합 잔류염소를 만드는 경우에는 염소가 올라가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올라간다. 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UV 소독,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 소독. 자, 이거는 파장이 중요해요. 이거 파장 줄 딱 치고 동그라미, 별표 하나, 동그라미래, 별표 하나. 자, 자외선의 소독 작용은 주 파장이 253.7 나노미터인 자외선이, 밀리미터 아니에요, 나노미터예요. 253.7은 외워두세요. 253.7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핵산에 흡수되어 화학 변화를 일으키면서 핵산의 회복 기능이 상실된다. 따라서 물의 소독 과정에서는 그 파장이 253.7 나노미터를 방사하는 자외선 램프가 사용이 되고, 장점, 관리 요원이 안전하다. 근데 자외선 눈으로 보면 실명해요. 그래서 불빛 중에서 이렇게 보면 실명하는 게 자외선. 그래서 자외선 조심하라고 우리 얼굴에 바르고, 그 다음에 선글라스 끼고 막 그러죠.
조심해야 돼요. 저도 황반변성 이 증세가 좀 있다고 해서 요즘 계속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데, 자외선 관리 요원의 안전 무독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 다음에 THM이라고 하고 좀 이제 나중에 요게 트리할로메산 할로겐족이 메탄에 붙어 있는 거. 그 세 개의 할로겐족이 메탄에 붙어 있는 걸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소독 부산물이에요. 근데 이게 없다. 이거 없어. 왜냐하면 UV를 쏘이면 공공의 인식이 염소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고 건물이 불필요하고 낮은 유지 관리비를 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요거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5장이 다 끝났습니다. 5장이 다 끝났어요. 자, 잠깐만요. 자, 5장이 다 끝났으면, 자,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라고 6장이 남아있는데, 슬러지 처리는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슬러지 처리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슬러지 처리는 시험 방법에 거의 나오질 않는데, 하나만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돼. 처리 좀 해. 자, 하나 넘어가서 슬러지 처리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순서를 외워야 돼요. 자, 2차 침전지에서 나온 이 슬러지를 농축, 소화, 계량, 탈수 및 건조, 소각, 이제 소각까지 되고 매립은 할 수 없고 토지 살포도 할 수 없으니까 요 소각까지 처분하는 데까지 요거 순서를 외우는 게 바로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순서도예요. 요거를 처리하는 게 하수 슬러지의 그 처리 방법이에요. 슬러지를 농축할 때는 거의 탱크에 가만히 놔도 그래서 쭉 사용 침전을 이용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화하는 경우에는 호기성, 현기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탱크에다가 정치시켜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잖아. 그래서 열처리나 동결해서 물을 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기 전에 어느 정도 물을 빼는 걸 우리 계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탈수를 시키는 거. 탈수 바로 전에 보통 슬러지들이 물을 전부 다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처리, 동결, 화학계량을 계량을 하고, 그 다음에 벨트프레스, 우리 짤순이, 우리 수영복 같은 거 할 때 수영복 수영하고 나서, 아니면 빨래하고 나서 건조할 때 요즘 보면 우리 건조기 많이 쓰는 거, 그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케이크처럼 나오게 돼요, 케이크처럼. 걔를 소각하거나, 옛날에는 매립하고 그 바닷가에 투기도 했는데, 그거는 반대, 이 법에 의해서 잘못되어 있으니까, 요 순서를 그대로 외우셔야지, 요게 2년에 한 번씩 그 상하수도 그 문제, 토목에서 상하수도 문제 이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까지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부터는 뭐를 해야 되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 책은 거의 다 끝났고, 제가 죄송합니다. 시험 문제를 조금 풀어드리려고 해요. 원래 이거까지 하기가 조금 힘든데. 제가 어디 인터넷에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다음은 수원지에서 각 가정의 상수 계통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파일을 드릴 텐데 상하수도공학 핵심 예상 문제 그래서 200개를 뽑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다음 수원지에서 각 가정에서 상수도 계통을 나타낸 것이다 맞는 것은 자 보시면 이제 답도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 돈 없으면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수원,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다. 그러니까 요 문제를 지금 계속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요 문제를 풀어서 우리 토목기사의 만전을 한번 하려고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 연습 문제를 푸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200선 문제부터 먼저 다 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요 문제집도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요거 상수도공학 핵심 예상 200선 요거 문제부터 일단 풀어드릴 거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책은 다 배웠습니다. 커버 투 커버로 거의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 문제는 이제 다 봤겠죠. 이거 나갈 때 되면 그리고 항상 컨닝 페이퍼 한 과목당 만약에 상하수도다 혹은 내가 가르친 수리학이다 그러면 토목기사 시험 문제 나온 과목당 컨닝 페이퍼를 2장씩만 일단 만드셔야 돼요. 외워야 될 공식들을 거기다 다 적어. 그리고 A4지가 있으면 이렇게 반으로 접어도 돼. 그 공식을 다 써놔야 돼. 그래서 그걸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연습 문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토목기사 따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A4지가 있으면 반으로 딱 접어가지고 깨알같이 써야 돼. 깨알같이. 막 둥덩둥덩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 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게 컨닝 페이퍼를 직접 손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셔야지 여러분 문제 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게 다 준비가 되면 과목마다 운명역학도 그렇고 무슨 수리학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공학도 그렇고 측량학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그걸 다 정리하고 나서 책상에 붙여놔. 복사도 해주셔도 돼요. 그걸 복사해서 가방에 갖고 다녀. 그리고 틈날 때마다 떼서 보는 거예요. 틈날 때마다. 그걸 한 달만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부터 이제 칠판을 보면서 제가 상하수도 우리 기출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